한 주의 ETF 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 윤선생 ETF 교실의 윤지용입니다. 이번 시장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시장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금 동향입니다. 미국 ETF 시장 한 주간 전체적으로는 26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가량이 유입이 됐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 대형주에 대한 선호 여전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금 기준으로는 133억 달러가 들어왔고 지금 제가 좀 잘라놔서 그렇지 보이시는 막대기에서 한 6배 정도 더 뻗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주 좀 특징적인 요소는 소형 그로스 그리고 하이힐드채 관련해서 자금이 좀 굉장히 유입됐다는 점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미팅에서의 발언 이후에 굉장히 좀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금 유출 관련해서는 국채 쪽 자금 유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유형별 ETF 등락률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징 몇 가지 좀 잡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중국입니다. 어느 정도 규제가 마무리됐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중국 시장 상승하면서 이머징 관련 ETF들까지 상승이 이어졌고요. 요새 들어서 좀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한데 미국 시장 대비 중국 시장, 이머징 시장의 강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역시나 이제 금리 영향인데요. 금리 다소 하락하면서 금융주 ETF인 KRE가 하락을 하고 반면에 리츠 ETF인 VNQ가 4.22%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리츠 섹터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런데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 기준으로는 6월 미국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VNQ 역시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승률 상위입니다. 친환경 그리고 중국 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규제 마무리됐다는 기대감 덕분에 중국 인터넷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덕분에 이머징 이커머스까지도 상승을 좀 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인데 우라늄 산업, 탄소 배출권 산업 ETF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만 있다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락률 상위입니다. BDI 음지수 그리고 변동성 단기 ETF 하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옥수수 선물 ETF가 4%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 역시도 아까 잠깐 나왔던 허리케인 영향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률 상위 우라늄 산업 ETF를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라늄 선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우라늄 산업 ETF인 URNM 그리고 URA 두 ETF 모두 최근에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라늄 산업 ETF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로 시장 대비 굉장히 좀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우라늄의 공급 감소 이슈가 있었습니다. 공급 감소 이슈 좀 더 살펴보시면 여기 노란 가루 이게 우리가 흔하게 우라늄이라고 부르는 산화 우라늄 가루입니다. 보시면 생산량 자체는 2016년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카즈아트프롬이라는 카자흐스탄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글로벌 탑 우라늄 생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업이 지난 8월 말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실적 발표에서 제가 좀 주의 있게 본 부분은 재고량입니다. 우라늄 재고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어떤 수요에 대한 확대 그리고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 특히나 최근에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주요 생산업체들의 광산이 셧다운되는 이슈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와중에 메인 생산 기업이 우리 재고량 25%나 줄었어 라고 발표를 하다 보니 우라늄 가격이 폭등을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라늄 산업 ETF의 경우에는 우라늄 채굴뿐만 아니라 핵산업 전반을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여기 있는 자료는 이제 2019년 자료인데요. 가동 중인 원자료 숫자를 연도별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숫자를 보니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원자로의 숫자의 비중이 전체의 66%가량이나 된다는 거죠. 아무리 안전하다 얘기를 한다지만 30년 넘은 원자로가 옆에서 돌아간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교체 수요라든가 혹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지수 하락과 함께 검색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중국 ETF. 이번 주는 그 시리즈 첫 번째로 미국 상장 중국 ETF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최근 중국 시장 이 한 장의 차트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초 이후에 상해 종합 지수 기준으로는 거의 변동이 없죠. 거의 제자리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반면에 세부적으로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중국 기술 기업들, 미국 상장 중국주들, 역시나 기술주 비중이 높고요. 인터넷 섹터라든가 이런 섹터들 연초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각종 이제 정부의 정책의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세부적인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중국 투자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정부 정책,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의 영향을 상당히 강하게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지수만 가지고 접근을 하기보단 세부적인 섹터라든가 혹은 테마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섹터는 피하고 혹은 수혜를 받는 섹터라든가 테마는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상장 중국 ETF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54종목가량 상장이 되어 있고 워낙 종목이 많다 보니 여기는 이제 20개 정도만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54개 종목 전체 리스트는 제가 보고서를 통해 정리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지수와 관련된 ETF들이 AUM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라든가 혹은 MSCI 차이나 지수 이런 것들이 상위에 있고 테마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은 중국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클린텍 이런 테마들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계속 보시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섹터 관련된 ETF들도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비재라든가 혹은 리츠 혹은 기술주 이런 식으로 중국의 11개 섹터가 전부 세분화돼서 ETF로 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우선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 이런 것들 그리고 지수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홍콩이랑 한국 상장 ETF들 좀 정리를 해볼 텐데 특히나 이제 홍콩에 그 테마형 관련된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너 속 코너, 다음 주에 사면 배당받는 종목들입니다. 킴벌리 클락, 나스닥,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과 같은 기업들이 다음 주에 배당락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대번에너지 경우에는 이번 분기 배당 증액이 약 44%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 보시게 되면 작년 유가 급락과 함께 배당을 삭감하거나 혹은 배당을 줄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배당금을 늘리고 있는데 대번에너지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 ETF 그리고 배당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 다시 알찬 ETF 배당 정보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윤 선생이었습니다.